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있었던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아미코젠입니다. 아미코젠은 몇 번 다뤄드렸었는데요. 하나 재밌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나왔는데 아미코젠의 최대 주주가 기존 신용철 창업자죠. 창업자에서 마가 파트너스 투자조합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변경 사유를 보시게 되면 조합 설립 및 지분 인수에 따른 최대 주주 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번 지분 인수 목적을 보시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공동 의결권 행사를 위한 조합 설립 및 지분 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다른 회사들과 다르냐면, 다른 많은 회사들의 주주 연대, 그리고 행동주의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회사를 상대로 뭔가 많은 요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주가를 올려내라, 그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해라. 안 할 경우에 우리는 경쟁사나 사모펀드에 우리의 지분을 넘겨서 회사를 공격하겠다. 그러니 금융권 위협을 받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들어달라 라고 하는데, 그 예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사모펀드에 손을 내밀겠다. 사모펀드에게 제시한 조건은 이사회의 진입 가능성, 그러니까 이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모아서 사모펀드에 힘을 실어주면 이사회에 이사를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 이미지 구축, 본인들의 생각이죠. 잠재적 성장 기업에 대한 초기 진입 기회. 뭐 이거는 이스페타시스가 제가 알기로 십수년 된 회사 같은데, 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건 또 작년 하반기 때 많이 나온 회사인데, 호전실업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 연합의 지분을 모아가지고 경쟁사에 지분을 넘기겠다. 이미 다수의 증권사와 사모펀드와도 접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9월 달인데 거의 뭐 1년 다 돼가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죠. 좀 뭐 하나마나 하는 소리고요. 이런 회사들 대비해서 우리 이소페타시스, 아니, 죄송합니다. 이런 회사 대비해서 아미코젠의 대주주는 얼마나 다른가를 보시게 되는 거고요. 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한 회사의 주주연대에서 회사에 요구를 한 그런 요구 서한인데, 보시게 되면 턴 어라운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 2분기 때 턴 어라운드의 개연성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이번 보시게 되면 자신감 있는 톤의 인터뷰나 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심지어 자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2분기로 비용을 이연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도 방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로 소각하거나 대표이사의 지분을 증여해라. 물 들어올 때 확실히 노를 저어달라라고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자, 이건 아미코젠 주주연대 대표님의 글입니다. 아미코젠 주주연대 대표님은 치과 의사신데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회에 이사를 뽑히셨고요. 치과 의사인데 평일에는 회사에 출근하고요. 주말에는 병원 출근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계시고, 본인도 약간의 빠지고 자괴감이 좀 들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얻는 게 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드시나 봅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또 왜 욕심 부려가지고 경영에 들어오냐, 네가 개인적으로 뭔가 얻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모함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회사로부터 100원 받은 적 없다고 하시는데, 이건 이사로서의 그 급여는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비정상적으로 벌여놓은 일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자회사에서 그 전 창업주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 독재자의 독재적인 행위로 의해서 무너진 회사의
이사회 중심의 구조를 정립하고 있고 최대 주주의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주주들과 조합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 준비하신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회사의 올바른 방향을 찾고 있다.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직 갈 길은 멀고 주주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무겁다. 근데 회사의 가치가 턴 어라운드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하루빨리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한다. 조금 전 한 회사의 주주연대에서 요구를 한 비용을 이연하고 분식회계를 조정하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하고 대표이사의 지분을 증여하라는 내용하고 같은 턴어라운드라는 단어를 쓰지만 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아미코젠 같은 훌륭한 주주연대도 있다. 이분들은 실제로 조합을 결성을 하고 조합에 본인들의 지분을 넣고요. 공동보유 약정을 하고 그러면 다 못 팝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99%의 주주연대는 회사의 주가에만 관심이 있고요. 미래를 함께한다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지만 실질은 미래의 이익을 지금 당겨와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주가를 높여달라. 그래야 내가 엑시트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죽하면 이제 주가 위에서 분식회계를 요구하고 경영진 개인의 경영 활동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회사,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회사에서 정상적인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무리하고 조합 만들고 공동보 약정을 하고 대표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면서 회사를 올바르게 바꾸려 노력하는 회사 그 단체하고는 같은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미코젠의 주주연대는 정말 행동을 통해서 회사의 미래를 열어가기 노력 중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응원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희도 참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미코젠 결국은 지분 공시를 냈네요. 이거 잠깐 봤는데, 근데 역시 이제 예전에 할 때는 그 액트 쪽에서 지분 공시를 100만 원인가 뭐 200만 원 받고 내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회사의 공시 담당자분이 지분 공시를 내준 것 같아요. 네. 내준 것 같고, 그 지분 공시가 아직은 이제 여기 보시면 17일 날에 법인이 설립하고, 뭐 지분 공시가 나갔죠. 17일 날에 최대 주주 변경이 내고, 요 이제 분이 요, 누구야? 요 새로 이사의, 요 새로 이사의 소지성 대표님인 거죠. 요 소지성 대표님의 의무 발생이 16일 날 아마 조합에다가 출자를 하고 18일 날, 18일 날, 이건 이제 그 임원 및 주요 주주죠. 임원 및 주요 주주를 했는데 뭐 요런 내용인데 공동보호 약정 예전에 이제 여기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와의 90 몇 명 이렇게 쭉 쓴 거죠.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이제 쭉 99명이 이제 없어졌다. 이게 정확히 말해서 여기 99명을 특수관계자 99명이면 요 소지성인 포함하기 때문에 100명을 써야 되는 거고요. 99명이 특수관계자가 해제하면서 이 99명과 이 소지성님이 그 아까쯤에 뭐그 투자조합에 출자를 했으면 요 특수관계자는 1명. 정확히 말해서 본인을 쓰면 본인도 쓰면 안 되는 거죠. 본인도 여기 이제 뭐 자기도 출자를 했으니까 본인은 주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해서. 본인이 주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난 출자를 했으니까.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정확히 그 조합의 좌수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좀, 뭐, 아미코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진짜 오타인 거죠. 오타 같은 거야, 뭐 그냥, 없는데 그냥 막 쓴. 뭐 오타야 뭐 충분히 뭐 사람이니까 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내용이 좀, 그쵸. 이게 좀, 뭐, 이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번 거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죠. 예. 요거 이제 요거 보통 대리인이 특수관계자의 대리인 요 이유진 과장님이 작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질문은 아니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마가 파트너스 이제 17일 날이 설립이 됐으면 네. 17일 설립이면 5일 이내 이제 오 영업일 이내에 이제 대량 보유 상환 신고서를 내야 되죠. 대량 보유 상환 신고서를 내야 되고 이제 소지섭님도 이게 뭐 그 임원 및 주요 주주를 이제 뭐 정정을 하셔야겠죠. 소지섭님은 이제 주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가 파트너스가 주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라면 이게 정말이라면 이게 정말이라면 그게 맞는 건데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근데 전문가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좀 논의를 해보는 게 금감원에서도 최대 주주가 된 사람들에 대한 지분 공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 다음에라도 한 1, 2년 있다가 연락을 해요. 뭐 반성문 쓰라고 하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정정해라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그냥 알아서 좀 금감원하고도 얘기도 좀 해보고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해봐가지고 좀 깔끔하게 좀 상장사로서의 깔끔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는 게 좀 좋은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투자조합은 야, 이그 사람이 너무 많아요. 99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나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제 뭐 내부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야 이제 우리가 다 이제 100명이 그냥 중구난방 이렇게 던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중구난방 다 정상화되고 주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한 10만 원 될 때까지는 다 모아서 하자. 마음을 먹고 조합을 누군가 총대를 메고 조합을 뭐 발기 설립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니까 뭐다 페이퍼로 하겠지만 해가지고 뭐 누가 뭐 구청 그 세무서에도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도 따야 되고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거 누군가 이게 좀 일은 해야죠. 예, 그런 걸 했을 것 같고 뭐 그런 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좀 다른 기존에 있던 분들 소액주주 연대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구심점이 있고 벌써 이제 내부의 사내이사까지 선임을 했고 그 사내이사가 좀 진취적으로 열심히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한 그 리스크는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 100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수 페타시스도 이제 소액주주연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모펀드 손 내미는 거 솔직히 손을 잡아가지고 사모펀드가 진입을 해가지고 인수한다고 해도 그렇게 주가가 급등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경험 측상에서는 사모펀드보다는 동종업계나 경쟁회사 아니면 신규 그 업에 진출하려는 회사 가 더 낫습니다. 그 HLB 파나짓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기존 최대 주주인 김성기를 몰아내고 새로운 경영진들이 들어와서 바로 이제 뭐 구주를 판 게 아니고 CB하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HLB한테 넘긴 거죠. 그러면서 회사 이름도 HLB 파나짓 이렇게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모펀드들은 소액주주들하고 거의 목적이 똑같아요. 어, 차익. 차익이 목적이지 기업 가치나 그 영업적인 영속성 이런 걸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조금 그 빈트가 이제 이수페타시스로 봤을 때는 근데 이수는 또 이수페타시스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뒤에 또 이수그룹 뭐 이런 것들도 다른 회사들 관계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액주주가 어떻게 하겠다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호준 실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옛날부터 있었죠. 옛날부터 있었는데 거의 뭐 그냥 이거는 이제 뇌피셜에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 그 아미쿠젠처럼 활동하고 행동하고 이제 끌어오고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한 명 갖고는 좀 쉽지 않아요. 그 한 명이 이거에 그 올인할 정도의 올인을 해도 자기 삶이 자본적인 경제적인 활동이 무리가 안 가는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부를 받아오냐? 또 그런 거는 또 확실히 보장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어떤 유혹이냐? 내가 이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사회에서 많은 정보와 뭐 회사의 돈들에 대한 유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미코젠도 지금 뭐 아까 뒤에 나온 것처럼 여기 그 이사님은 여기 이제 그 소지성 이사님이죠. 성씨는 좀 별로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뭐 회사에서 100원도 받아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사비로 기름값을 내고 다닌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거에서 이제 조금씩 묻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기도 기존 경영진처럼 동화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러면, 어, 이사님들한테 이제 법인카드도 주고, 그럼 그 법인카드로 자기차 운영하면서 이제 기름값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회사 뭐 업무를 위해서 IR도 업무니까. 그리고 이제 급여는 받아야죠. 그 급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급여. 근데 그 이사회에서 결정한 그리고 그 이사의 총 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총 한도 보수 내에서 하면 되는 건데 뭐, 이분의 지금 처음 입장은 아마, 회사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내가 기존 투자했던 20만 주 정도 그 주가 다시 올리길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람이 좀 지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내가 지금 내 개인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법인카드에서 기름값은 넣을 수 있지. 처음하고 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실 거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제 되는 거죠. 이러면 내 차를 쓰는 것보다 회사에서 차 한 대 뽑아주세요. 나도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제네시스 갔다가 이제 좀 이제 녹색 번호, 연두색 번호판 타고 다니고, 뭐, 지금은 아니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요. 그 뭐 나쁜 거 같잖아요. 회사 한번 잘 되기만 하면 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제가 너무 나쁜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99명에 대해서도 회사의 정보를 이제 넌 내부에 들어와 있으니 회사의 재무수자를 같이 공유하자, 내부하자. 그것도 좀 이 내부 정보 유출이 소지가 있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건 딱 잘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법무검토 좀 받아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취지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여타 다른 소액주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가셔야 되고 그좀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가지고 보긴 좋습니다. 뭐 요런 회사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뭐 가능성이 이연하자 이런 얘기를 비용 중 2분기로 이연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조정해서 유연성 있게 발휘해서 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걸 회사에다 얘기하고 사- 주주 그 모임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것도 텍스트로 쳐가지고 공유를 한다라는 게 분식회계를 조장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자기들이 말했던 정의 실현, 뭐 정의 실현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결국은 막 내서 뭐그 금액이 뭐 7,600원, 뭐 26,500원, 뭐 주가 방어 괜찮아요. 이거 뭐 맞죠? 주가 방어가 중요하죠. 여기서 자사주 소각과 대표이사의 징역.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우선 여기 그 주주연대 분들의 주식부터 진정성 있게 증여를 하시면 돼요. 주주연대에서 먼저 우리가 총 10% 갖고 있으면 1%를 십시일반에서 1%를 회사에 기증하겠다. 증여하겠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대표이사님도 3% 정도, 뭐 3배 정도 해가지고 호응을 해줘. 이런 게 진정성이 있는 거지. 최대 주주 너만 뭐 있는 걸 다 토해내? 이거 뭐 공산당이야? 이건 좀, 뭐, 물 들어올 때, 뭐, 확실히 노를 져야 돼.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지금이야. 지금이에요, 지금. 이 주지연대 분께서 어느 회사인지는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요 금액 보시고, 이거 아는 사람은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시고, 내가 이렇게 썼던 그분이시라면, 그냥 주지연대들을 먼저 십시일반해서 회사에 얘기해요. 회사에다가 우리가
그 너는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대외적인 명분도 살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증하겠다. 내가 한 10,000주 갖고 있으면 1,000주, 뭐 십시일반 그 갖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모아서 한 내가 갖고 있는 거 10%씩 기증하겠다. 10%씩. 아, 그 10%씩 기증하면 이래서 내가 그 다음날 주가가 12% 오르면 2% 이득이잖아요. 주식수는 떨어졌지만, 하여튼 뭐,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최대 주주한테도 증여를 좀 하셔라, 회사에. 그리고 그 최대 주주가 증여한 거와 우리 소액 주주가 증여한 걸 다 소각해버리자. 그럼 IR도 좋고 상생하는 게 이게 상생이지. 내가 봤을 땐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면서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씨, 어? 이런 사람들은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아까쯤에 뭐 하여튼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상대방한테도 적용해야 될 거를 나한테도 같이 적용을, 우리 헌법재판관이 그 얘기잖아요. 양측에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이게 형평성이 맞고 공정한 거지. 너만 이게 증여해라. 이건 좀 에바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하여튼 요즘 요 소이사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보셨고요. 이게 이제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뭐 공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문가의 그 조언을 받거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 지분공시가 가장 전문가는 금감원입니다. 금감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뭐 하고 그럼 뭐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그냥 저희가 아는 선에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뭐 진취적인 거 새로운 소액연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이사회까지 진입을 한 소액주주연대가 결국에는 거의 다 해체목 다 끝나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계속 보겠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제 의심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의심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뭐 이렇게 뭐 글을 쓰는 것고 말하는 거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행동으로. 이제 다른 사람 의견 경청하고 올바른 잘 이해하고 뭐 조율하는 결정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분명히 그 내부자의 조력을 받아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부자 그리고 내부 사장도 그 내부자가 훨씬 잘 알고 의사결정도 더 잘하겠죠. 근데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런 것도 시스템으로 잘 이제 구비를 하고 맞고 감사인들도 좀 잘 하시고 얘기도 좀 해보시고 서로 견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부에서 움직이는 자들과 경영진, 이사회, 이사회 의사결정하는 이사회 그리고 주주, 그리고 감사자, 감시자, 감사 이런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훌륭하게 어울려서 새로운 주주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99.9%의 소액주주인데 이게 회사 주가만 물론 이제 저희 아미코자에는 그 100명의 그 소액주주님들 물론 이제 몇만 명 계시지만 지금 여기 지분 공시를 하려고 하는 100명 소이사님 왜 99명이니까 100명의 그 의견을 표출하신 주주님들은 그 0.01%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근데 어찌됐건 지분공시를 같이 올려놓고 의무 1년간 보호 락업을 걸었으니까 한번 좀 경제적인 부담이 있지만,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서 받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고 공동보유 약정까지 맺었다는 거는 좀 센세이션한 거죠. 솔직히 이거를 잘 안 맺으려고 하죠. 개인 재산이고 또 그게 또 전 재산인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이라서 맞고 이 부분이 끝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고요. 그게 뭐 저희들 같은 미력 하나만 도움이 뭐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응원하고 저희가 아는 한 데까지 좋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Q&A를 하겠습니다. 이번 Q&A는 상장회사가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명부 주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내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싶다.
이 주주라는 거는 예전에 주식 실물이 있을 때 찾아갔던 그 주주인 건데 연락을 받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참 바닥판 이야기죠. 네. 아, 이 명부주주분이 타인에게 양도하고 싶다. 아, 우선 이 두 가지 방법이죠. 우선은 지금 현재는 전자증권법이 도입함에 따라서 이제 다 전자주식이 되는 거죠. 상장사 같은 경우는 다 전자주식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꼬꼬마일 때 물려받은 뭐 한국전력 주식 뭐 몇 장 이걸 들고 갔더니 뭐 삼성 SDI 뭐 주식을 갖고 갔더니 나중에 증권사에 뭐 입고를 해서 들어갔더니 무증을 받아가지고 뭐 액분의 무증에 뭐 해가지고 뭐 5만 원 받았는데 이게 뭐 2천만 원이 됐다. 아,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벌써 이런 분들인데 명부주주면은 거의 뭐 첫 번째가 처음부터 이제 비상장 때부터 받은 명부주주, 뭐 물려받으신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코스피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겠죠. 오래됐고 업력도 오래됐고 아니면 뭐 하려다가 이제 그 예전에 증권사에 가가지고 주식 인출하면 종이로 이제 며칠 있다가 나옵니다. 이제 그때 이제 19년은 훨씬 전이죠. 19년도에 이제 전자증권법이 도입이 됐으니까 그 전에 갖고 있던 양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지금 뭐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부 주식을 인출한 그 당사자일 수도 있고, 그 당사자한테 뭐, 어찌됐건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했던 양반인데, 이걸 다시 뭐, 양도하고 싶다? 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우선은 증권사가 가지고, 입고 신청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입고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입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계좌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뭐 파시든가 뭐 증시 시장에 있어서 파시든가 아니면은 따로 개인이 알아가지고 명부 주식 그 실물 증권을 사는 사람 요즘 실물 증권 안 사죠. 대부분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회사로 연락을 했다 이거 하여튼 현물로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행위인 거죠. 이제 진짜 옛날에 막 찾아가셔가지고 물려받으신 분들 꽤 계세요. 뭐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그 이익이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로 왜 연락을 하지, 이거를? 내 주식인데?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이런 비슷한 전화를 받는데 이게 왜 연락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를 증권사에 아무 내 계좌가 내가 원래 계좌는 따로 갖고 있었어야 돼요. 내가 뭐 미래에셋을 갖고 있든 뭐 한국투자를 갖고 있든 증권사를 갖고 키움은 이제 지점이 별로 없으니까 그 지점 계좌가 갖고 있고 그 실물 증권 가서 그 증권사 가서 입고를 먼저 시키면 그 내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뭐 HTS에 뜨죠. 뜨면 그다음부터는 뭐 당연히 뭐 시장에다 던지든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팔든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다음은 상지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요즘 굉장히 핫한 주식입니다. 주가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3월 28일 날 주가가 3,000원이었는데 지난주까지 주가가 5만 6천 원이었고요. 지난 주말에 좀 그 금요일에 빠져가지고 이제 3만 8천 원인데 시가총액이 1,515억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10배가 올랐는데도 시가총액이 1,500억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게 더 놀랍죠. 여기 관련해서 전환사채 발행하고 그 주식으로 전환하는 이슈가 있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허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예전 이름은 이제 상지 카일롬. 카일롬이 요 상지건설의 브랜드죠. 네, 브랜드고 여기 위에가 이제 이 모회사 최대 주주도 이제 중앙첨단이라는 이제 상장사인 거고요. 옛날에 한창 뭐 M&A에서도 많이 이제 뭐 거론되고 많이 했던 회사인 거고요.
총발행 주식수는 한 400만 주. 뭐 감자나 이런 걸 많이 했겠죠. 액면가가 5천 원인 거예요. 5천 원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요즘에 이 상치건설이 뭐 2주 만에 18배로 폭등했다. 수상한 상황까지네. 지금 녹화하고 있는 2025년 4월 19일 증시 시장에는 이제 보통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 대선 테마가 이제 시작됐죠. 대선 테마는 한 2주 전부터 벌써 시작된 겁니다. 예전에 시작부터 막 탄핵할 때부터 뭐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상지건설은 요즘 뭐 그 이재명 그 후보,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 캠프에 뭐 임무영 상지건설 전 사회에서 합류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장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냥 테마라는 거는 그냥 묻기 나름입니다. 묻기 나름. 예, 그냥 뭐 아무 뜬금없어요. 그냥 그 심리로 묶이는 거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상징건설 잠깐 있다 뭐 그냥 그만두거나 뭐 하는 거라서 상지건설에 뭐 수혜가 가거나 거의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주식시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테마에 상지건설을 딱 찍은 거죠. 찍은 거예요. 왜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주식수가 400만 주예요. 400만 주. 최대 주주권 빼면 유통가능 주식은 거의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소외주. 그러면서 사회이사가 이번에 들어갔어? 하면서 이제 시작한 거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차트 이 회사가 아니라도 어느 회사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른 회사들 많이 있어요. 그런 이제 뭐 이재명 테마주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많이 있죠. 테마주들. 그리고 지금 2주 만에 근데 그 중에서도 워낙 저가였던 곳이 급속하게 계속 점상을 갔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 점상에서 부럽다. 나도 이런 거 잡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공시를 이렇게 찬찬히 봤어요. 공시를 봤더니 상지건설에서 음, 시비를 발행한 게 있습니다. 시비를 한 120억 정도를 발행했었는데 이것을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그 사채를 발행하고 22년도 9월 달에 한 120억을 발행한 다음에 기존 이제 받았던 채권자들이 다 풋 행사가 아니라 조기 상환한 거죠. 만기 전 사채 취득 해가지고 회사가 요 120억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이게 12년이기 때문에 만기가 25년 9월 22일. 올해죠.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지건설에서 요 120억, 요 120억에 대해서 110억, 120억에 대해서 자기 사채를 매도를 합니다. 자기 사채를 뭐 조합이라든지 회사에 대해서 매도를 해. 물론 이제 프리미엄은 좀 받았죠.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합니다. 매도의 전원가, 이 120억 원의 채권이 전원가액이 5천 원짜리예요. 5천 원. 그럼 당연히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전환가액 5천 원짜리. 지금 전환을 하면 뭐 38,500원, 38,000원인데 5천 원짜리야. 전환하면 5천 원이야. 내가 그럼 38,000원이야. 12% 하락해서 38,000원이죠. 그러면 당연히 사자마자 전환을 누르겠죠. 왜냐 빨리 지금 다 대손 테마인지 알아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요. 그럼 이런 일들이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요 히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히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 회사는 어, 요, 요 회사에서 자기 사채 매도 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도 결정을 4월 4일 날 매도를 하게 됩니다. 4월 4일 날, 그럼 4월 4일 날 해가지고 언제 되느냐? 언제 되느냐라고 하면 잔금일이 4월 17일 날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16일 날 잔금을 내기 전에 16일인데 하루 차에 갑자기 채권자들이 잔금을 앞당겨 지급을 해요.
한 군데 빼고, 요 한 군데 돈이 없었나 봐요. 한 군데 빼고 잔금을 먼저 지급해. 이 얘기는 뭐냐면, 채권을 잔금일에 계좌 이체를 시켜주거든요. 등록 발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내줘요. 16일을 받아요. 내가 16일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먼저 돈을 잔금을 주고 채권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전환 청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지분공시도 내고, 뭐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생각외로 뭐 마지막 한 명까지 돈이 다 들어오고 잔금을 치른 다음에 전환 청구를 한 거죠. 이 전환 청구가 기반행 주식 398만 주인데 한 230만 주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57.76%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상장일이 예정 상장일이 5월 22일이에요. 전환 청구를 4월 18일 날 했는데 이거 공시하는 사람들도 이 딱 보면 제가 아까 한 얘기 중에 이거는 이제 등록 발행한 시비입니다. 등록 발행을 시비할 때는 표준 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이 표준 계약서를. 안 그러면 예탁원에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표준 계약서에 보면은 채권의 전환 청구를 신청하면 2주 이내에 등기를 치고 며칠 이내, 보통 한 10영업일, 15영업일, 20영업일. 거의 대부분 채권자이기 때문에 10영업일을 써달라고 해요. 날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10영업일. 근데 10영업일 이내 전환 청구를 네, 상장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장까지. 2주 이내 등기를 하고, 2주는 그냥 상법에 나와 있는, 그 등기법에 나와 있는 거고, 전환 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것까지 완료한다.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써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저희들은 알고 있죠. 해봤으니까. 맨날 하는 게 그거니까. 근데 4월 18일 냈는데 한 달 있다가 상장이 된다고? 이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6월 4일, 3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거의 이제 난리 날 때쯤인데 그 생각을 하고 봤더니 그럼 5월 20일이 뭐냐? 5월 20일이 뭐냐? 그러면 아, 그 상지건설의 주주배정 우선 주주배정 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증권신고서도 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효력 발생까지 났고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제 구주주 배정이 4월 28일 날 4월 19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400만 주의 상장이래요. 상장. 쉽게 말해서 채권자들이 출자 전환 230만 주 한 거를 받아놨다가 나중에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할 때 같이 상장시키겠다. 같이 상장시키겠다.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글쎄, 그 기존 주주들한테는 좋은 거죠. 주식이 그 희석이 안 되는 거니까 기존 주주들한테 좋은데. 그럼 채권자들은 돈까지 먼저 내고 하루라도 더 빨리 집어넣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채권에 대해서 이제 만들 때 요게 이렇게 나옵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 뭐 25년 9월 18일까지이고, 전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명의 개설부터 뭐 명의 대서 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건 이사회 의사록인데 이사회 의사록은 계약서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사회도 다 도장 찍습니다. 그래야 이제 계약서는 되는 거니까. 어, 즉 15영업일이에요. 15영업일. 아까 4월 18일 아무리 늦게 해도 15영업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대부분 5월 한 10일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통상 18일 날 신청했으면 등기도 급행치고 5영업일 신주상장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하면 4월 말에도 상장이 되거든요. 제가 채권자면 이 방송 듣는 순간 개난리 칩니다. 개난리 치면서 죽이네 살리네 해요. 죽이네 살리네 하고 난리 치겠죠. 또 모르죠. 이거 또 모르죠. 이제 정정공시 나가가지고 뭐 일정에서 상장 예정일을 이제 뭐 4월 말이나 5월 초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지 한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대박 난 거라고 생각을 하죠. 대박이 난 겁니다. 뭐냐면
채권자들의 아까 처음에 전환가액 5천 원짜리 요 전환가액이 5천 원인데 지금 주가가 이제 38,000, 4만 원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거는 최대 주주나 그 요거를 지명해 주는 대가로 수익을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수익을 같이 쉐어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여기 이제 오너들도 같이 수익을 쉐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뭐 4만 원이라고 하면 4만 원에 이게 전환이 됐어요. 4만 원에 전환이 되면 전환가액이 5천 원이잖아요. 내가 총 집어넣은 돈이 뭐 이렇게 되면 115억은 원금 보전하고요. 그리고 그 차액이 있어요. 그래서 뭐 4만 원이라고 하면 한 800억 되겠죠. 230만 주니까. 800억 중에 110만 주 하면은 한 600억, 700억 정도라고 치고 그 700억에서 세금을 빼야 되겠죠. 세금이 한 30% 돼요. 그럼 2, 30% 띄고 나머지 그럼 한 500억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그 반반 거의 뭐 비율은 뭐 결정하기 나름이죠. 내가 니들한테 이 지금 5천 원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해 주는 대가로 이익에 다 세금 빼고 원금 빼고 세금 빼고 수수료 빼고 다 빼고 그거에 반반. 뭐 꼭 반반이 아니어도 됩니다. 7대 3. 누가 7 먹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수익세와 하는 게 통상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빨리 해야 되는 게 통상 정의인 건데 갑자기 제가 봤을 때 뜬금없이 5월 20일 보니까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상장이라고 같이 한다고?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이게 정정이 뜰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기한 상황이라서 한번 갖고 와 봤고요. 제가 갖지 못해서 저도 이제 이런 회사 갖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내용은 전환사채 만기가 다가오자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건 뭐 운 좋게 쉽게 말해서 대선 테마로 걸린 거죠. 뭐 작전이라고는 모르겠어요. 그건 좀 불법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대선 테마주가 됐고 그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제 채권자 자기 보유 사채를 받아가는 채권자가 있고 그 채권자가 하루라도 먼저 잔금을 먼저 지급해서라도 받았는데 출자 전환 아니 전환 청구를 전환권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일을 계약서가 최대 15 영업일인데 그거 계약을 쌩까지 무시하고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그쵸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 5월 20일 한 번에 다 때리는 게 뭐 등기 수수료도 뭐 줄어들고 편하죠. 근데 그럼 채권자하고 계약은 그건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그 음식점 냅킨인가? 네, 뭐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아니면 채권자가 그 지정해준 요 상지 건설에서 자기 사채를 매각할 때 조건이 야 이거 지금 3, 4만 원 있지만 전환가액 5천 원이야. 수익세어는 필요 없고 요거 가져간다고 해도 지금 뭐 전환 채권 누르면 무조건 상장일은 저희 이번 우리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똑같은 5월 22일이다. 사전에 맞췄을 수도 있죠. 근데 맞췄었으면 미리 잔금까지 지급하면서까지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내기를 사전에 협의가 됐다라면 잔금을 하루라도 먼저 더 지급을 하고 정정 공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제 경험 측상 봤을 때, 이제 사이에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 왜냐면은 오너 측과 지금 회사의 실무자가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니까 실무자한텐. 실무자는 당연히 뭐 실무자는 계약서를 잘 안 본 거죠. 근데 실무자 경험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이게. 왜냐면 실물 발행했으면은 이런 게 다 기재가 돼 있고 다 아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상지건설의 담당자는 과연 이 모든 거를 다 생각을 하고 저런 공시를 했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편의상 이날 하면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본인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올렸는데 뭐 그냥 그래라 회사 입장에선 편하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가올 후폭풍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사전에 계획된 건지 아니면 그냥 편의상 한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 상지건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뿅!